어제 이제 영주 형이 이 챔스로 가버린 네, 그 썸네일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주 형도 좋아하고 우리 이스타TV 구독자 여러분들. 그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다렸을 거야.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어제 경기에서 4대2로 패하면서 이번 시즌에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히나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현지 팬들의 온도랑 스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팬들의 온도가 좀 다르다.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뭐 최소 제가 뭐 스페인 현지의 느낌이 어떤지까지는 다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여론이 좀 있죠. 조금이 아니라 꽤 많아진 것 같아.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전 경기 내용도 무기력했고요. 이 시메오네가 시도하는 이런 전술적인 변화도 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일단 무지성 크로스 계속 올렸고요. 이거 안 변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메오네가 선수 개인 능력에 너무 좀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부 전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여기서의 디테일적인 부분은 과연 뭔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안불안한 승점을 유지하던 아틀레티코가 바르셀로나에게 4위 자리를 뺏기면서 이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돌려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선수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시메오네 감독이 시메오네의 어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좋았을 때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의 이 팀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수비잖아. 일단 존나 끈끈한 수비. 안 먹힌다였잖아. 아니 그때 시메오네 축구 보면은 솔직히 저 재미없었습니다. 재미없었는데 야 저거 어떻게 뚫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빅클럽들과 맞대결에서는 재미가 나오는 것이 진짜 처절하게 수비하다가 그 아틀레티코 카운터로 빵 쳐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상대가 또 맞고 공격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면 자 수비가 강점이었던 팀이야. 근데 시메오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개인의 그 어떤 능력에 의존을 한대. 근데 아무리 개인의 능력에 의존을 한다 그러더라도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긴 있었겠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잘 맞불려 보면 그때 당시에 양쪽 풀백 필리페 루이스랑 그래, 후안프란이나 그래. 그다음에 고딘이라거나 이런 대단한 수비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그 전성기도 같이 이뤄진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그때 했던 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독들은 선수발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아니 펩도 선수발 얘기 나오는 당연하지. 아니 당장 혹자는 얘기하잖아. 메시랑 떨어지고 난 다음에 챔스 한 번도 우승 못했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시메오네 감독도 지금 돌아보니 그때 수비수들이 정말 대단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맞아요. 그때 네. 뭐 미란다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오늘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시메오네 선수 기용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펠릭스 수아레스가 투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56분경에 교체를 합니다. 두 장을 쓰는데 르마 빼고 펠릭스를 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팬들이 불만을 가졌던 건 수아레스 왜 안 빼냐? 왜 이렇게 수아레스 했을까? 그러니까 수아레스가 이날 골 넣었어요. 그래, 물론 어시한 알아.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어시는 이거는 카라스코가 너무 이거는 잘한 거고. 근데 수아레스가 골 넣은 게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 선수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방 압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셀로나에서도 같은 그 문제점을 봤던 케이스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 빌드업 방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방에서 수아레스가 할 수 있는 이 툴 자체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 리그 경기 보면은 발렌시아전 때 쿠냐랑 앙헬 코레아가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앙헬 코레아랑 쿠냐 오늘 둘 다 벤치였어요, 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 선택까지도 이거는 선수 기용에 있어서 시메오네가 너무 그냥 자기 고집만 너무 주구장창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는 현장에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있죠. 하는 편이에요. 훈련에서도 이 선수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봐야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감독이 쓰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팬들은 그리고 비판할 만해집니다. 비판할 만한 명분이 생기잖아. 근데 이 정도면 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 네. 근데 그 초반에 한두 번이면 그래도 일단 감독이 뭔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갔는데도 이러면 흔히 양아버지니 뭐 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시메오네가 유지하고 있고, 일단 수비진 전체 문제긴 한데 풀백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 맞아. 일단 좌풀백으로 에르모소가 나왔죠. 근데 아틀레티코 이적하고 좌풀백으로 나와서 에르모소 좋았던 경기 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 안 나고. 상대가 아다마야. 근데 에르모소가 아다마를 어떻게 막냐고. 아다마는
그 애지간히 괜찮은 풀백들도 고생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해외 쪽 반응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에르모소 상대로 이거 졸라 쉽게 이길 거. 이거 예측 너무 쉬운 거 그치. 아니냐. 이게 예측이 안 됐다는 거는 너무 안일하게 경기를 준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브루살리코도 실망스러웠고 교체로 이제 다니바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니바스는 사실 이제 멀티죠. 그치. 오플백도 되고 중앙도 되고 이제 뭐 셀타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부상당한 거 같던데? 부상. 아니 근데 무릎 부상? 근데 거기서 이제 시메오네가 막 일어나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팬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바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근데 저는 바스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라고는 생각해요. 그래 맞아요. 바스 좋은 선수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트리피어가 이적한 이후에 그 오른쪽에서 좀 빠릿함이 안 나오죠. 저는 최근 보면은 약간 어떤 생각도 드냐면 물론 이제 산티아고 아리아스도 분명히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이긴 했어요. 못했지. 근데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한번 올라갈 때 한 번씩 보였었던 그게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리아스가 전체를 다 잘했냐 이건 아니지만 아니지. 근데 아리아스가 보여줬었던 그 공격력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느낌이다 보니 좀 우측 면이 답답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센터백 라인도 상황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메네스가 과연 이 수비진을 컨트롤하고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히메네스 아틀레티코에서 오래 뛰었거든요. 오래 뛰었지. 그리고 이 선수가 같이 뛰었던 게 고딘 막 그래. 이런 센터백들이란 말이야. 명 센터백들과. 네, 근데 히메네스도 살짝 그런 능력에 있어서 의문부가 붙고 투엘 감독이 사실 첼시 부임 이후에 램파드 시절 약점으로 평가받았었던 이 센터백 라인을 완전 체제 개선을 시켜버렸죠.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감독 문제 아니냐. 선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선수 퀄리티랑 별개로 감독이 좀 만져줘서 조직 능력을 올리는 케이스도 그래.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 얘기를 사실 안 하기가 어려워. 이 결국에 시메오네 감독을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안 나오기가 힘든 것이 결국엔 이 사람이 받는 연봉입니다. 맞아요. 연봉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다 또 이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야 느끼시겠지만 능력과 별개로 연차가 쌓이면 올라가는 것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 호봉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사람이 업적이 없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연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 깎든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어떤 미친놈이 본인의 연봉을 먼저 삭감하자 그래. 그런 사람들이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연봉을 삭감을 하긴 연봉이 했어요. 2억이래. 네, 그래. 연봉이 2억이래잖아. 근데 알베스는 내가 봤을 때 이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니까 그냥 낭만입니다. 그래 진짜. 이거 낭만이야. 로맨스야. 이거 자체가 로맨스야. 내가 최전성기를 보냈었던 이 클럽이 지금 사실 위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내가 와서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그다음에 뛰어서 퇴장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을 그래. 보여줄게. 아니 그리고 알베스가 뭐 사실 돈이 아쉽겠어요. 뭐 이미 벌 만큼 벌었잖아. 그래. 근데 시메오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봉이 지금 높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근데 지금 연봉을 받는 만큼 퍼포먼스를 내느냐? 택도 없다는 거지. 이러면 없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그 찬우 형의 어떤 그 지론과 똑같습니다. 돈 받는 만큼 일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라리가를 우승을 했죠. 그거에 대한 업적도 저는 당연히 공로는 해줘야 된다고 근데 봐요. 참 지난 시즌 우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우라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안 느껴지죠. 마치 그런 징크스가 한테 월드컵에 있었죠. 전 대회 우승국은 다음 징크스 있잖아. 다음 월드컵에서 탈락을 하거나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프랑스도 사실 맞아요. 세네갈한테 시작부터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제 디오프한테. 어쨌든 이 풀백 퀄리티를 포함해서 수비진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지난 시즌 라리가 MVP가 실종됐습니다. 지금. 참 이 선수도 이렇게 내려오긴 하나 봐. 아니 저 진짜 제 최애 골키퍼거든요. 양공블락 오블락인데. 나는 진짜 오블락만한 골키퍼를 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스타일이 다르지만 노이어는 너무 언터처블이고 노이어는 압도적인 원탑이라고 봤을 때 되게 클래식한 유형의 저는 맞아요. 정점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블락이 보여주는 안정성이나 슈퍼세이브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자 바르셀로나전 바르셀로나 XG가 몇이었는지 아나요? 0.63이었어요. 근데 이 팀이 40점이야. 4개의 득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블락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거 참 실점이라는 게 수비와 골키퍼 둘 다 이제 연대 책임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블락이 올 시즌 기록 좀 지표 보잖아요. 선방률이 43.8%, 라리가 전체 골키퍼 중에 23위고, 클린시트 비율은 27.3%, 이것도 13위입니다. 23이라는 거는 뭐 이제 여러 나온 일정 기준 이상의 골키퍼들은 다 넣었나 보네. 네. 20명이 넘는 거 보니까. 네, 그런데도 이게 사실 이게 선방률 자체가 떨어지는 건 좀 문제가 되고 이 스탯 자체가 사실 오블락에 어울리는 지표가 전혀 아니죠. 오블락이 이런 지표를 받은 적 기억이 안 나요. 오블락 기본빵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탑5 안에는 다 들어가는 골키퍼였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라리가 MVP를 받았던 선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진도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계시는 포인트긴 한데 중앙 미드필더진도 별로예요. 코케가 지난 9월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폼 어쩌다 저쩌다 입에 오르내리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진 모습이고 시즌 초반에 괜찮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코케 이거 약간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정말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 그래 선수가 혼과 됐는데 같은 선수 중에 그래. 하나지. 근데 이거 리더십 부재가 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드리고 데파울 형이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선수죠. 패스 선택지는 괜찮은데 팀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이걸 과연 중앙에서 탈압박해서 풀어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 홀딩 미드필더가 지금 아틀레티코 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가 있죠. 가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드리 그리고 이제 뭐 파티도 이제 그 다음에 있었고 근데 이 홀딩 라인을 아직도 시메오네가 못 찾고 있어요. 여기에 박아두고 전체적으로 경기 그러니까 수비 앞쪽에서 이 포백을 보호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에 좀 후방에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미드필더의 존재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겹치지 않았나 싶고 시메오네가 올 시즌 보면은 3-5-2도 쓰고 4-4-2도 쓰고 4-3-3도 쓰고 포메이션 다양하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거저거 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포메이션 변화만 무쌍하고 실속이 없어요. 그렇지. 이 경기 내용을 보면 그냥 측면으로 빼서 크로스 올리는 거 무지성 크로스가 매 경기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걸 고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포메이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세부 전술의 디테일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그 세부 전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피셜은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그냥 포메이션 바꿔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과거 자신이 좀 한창 좋았었을 때 했었던 이 4-4-2라는 큰 틀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좀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글쎄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현지의 분위기가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지 팬들은 아무래도 지지를 많이 보내겠죠. 네. 시메오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역대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원래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끝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다고. 근데 그 끝이 항상 해피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팀들이 암흑기를 맞았을 때가 보통 이런 장기 집권한 감독이 떠났을 때가 정말 그렇죠. 심하게 흔들리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랬고 아스널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시메오네가 떠났을 때 아틀레티코가 과연 이거를 수습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감독이 여기에 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떠날 때 타이밍을 못 잡은 거야. 시메오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받은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유로파를 우승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됐을지도 모르고 본인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올 시즌도 어쨌든 16강에도 진출을 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게 어쨌든 뭔가 아름답게 끝나는 엔딩은 이미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이 부정당하는 일은 없을 것인데 근데 그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것 또한 모른다. 맞아요.